서양에서 현명한 바보들은 흔히 현자, 마법사, 치유자 같은 전형적인 이름으로 때론 영화에나 나올 법한 왕궁의 어릿광대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의 역할은 소금과 같다. 집단적 사고와 소위 상식으로 불리는 관습에서 벗어나 유연한 방식으로 문제를 바라보며 기존 관점과 맞서왔다. 책에서 소개하는 현명한 바보 전략 20가지와 실천 방안이 그 결과물이다. 이 전략과 사례들은 삶의 다양한 시기, 예를 들어 생각을 다시 해야 할 때나 어떤 생각을 일부러 잊어버려야 할 때, 특히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무리지어 다니기를 좋아한다. 왜 그럴까?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 즐겁기 때문이다. 또 안도감과 함께 행복함을 느낀다. 하지만 현명한 바보는 무리를 따르게 되면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안다. 그러므로 집단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만의 생각과 관찰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실제로 이단아가 되어 대세를 거스르는 것은 좋은 전략이다. 이는 다수 의견에서 결점을 찾고 소수 의견에서 장점과 가능성을 찾는데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의미다. 현명한 바보는 이를 알맞게 적용한다면 잘못된 충고가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지나친 순응, 특히 순응하지 않는 태도를 지닌 사람에게 억지로 강요할 때는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좋은 결정은 물론이고 새로운 발상이나 참신한 해결책은 순응하는 환경에서 탄생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집단 사고의 위험이 도사린다. 이는 집단 구성원들이 당면한 문제에 대한 혁신적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집단 내 다른 구성원들의 승인을 얻는 것에 더 관심을 가져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리는 음악, 예술, 엔터테인먼트, 패션, 교육, 정치, 투자 등 모든 분야에서 집단 사고와 자매품인 군중 심리를 발견할 수 있다. 언젠가 사촌의 농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사촌은 돼지를 사육하기 위해 새롭게 지은 독방 형태의 돼지우리를 보여주었다. 아주 멋졌다. 나는 이 새로운 투자에 만족하는지 사촌에게 물었고 그는 건물 검사관이 가는 곳마다 독방형 돼지우리가 설치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만 빼면 만족스러워. 18개월쯤에 공급가행이 발생해서 돼지 가격이 내려갈지도 몰라 라고 대답했다. 사촌의 말이 맞았다. 1년 반 뒤에 사촌이 파는 돼지고기 가격은 급격히 내려갔다. 집단 사고의 가장 유명한 예는 1634년에서 1636년에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튤립 파동일 것이다. 그 당시 평소에는 멀쩡하게 사고하던 네덜란드 인구의 상당수가 튤립을 소유하고 투자하려는 열풍에 사로잡혔다. 튤립 열풍이 불면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튤립 알뿌리 선물 거래에 투자할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자신의 소유물을 팔아댔고 특히 희귀종의 가격은 말도 안 되게 치솟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튤립 가격이 오른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폭락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파산했고
빨리 부자가 되기 위해 이 광적인 도박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좋지 않은 결말을 맞았다. 기원전 333년에 알렉산더와 그의 군사는 페르시아 제국과의 전투를 앞두고 군사원정 준비를 위해 아시아의 소도시 고르디움에 도착했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 알렉산더는 마을의 유명한 매듭인 고르디안 매듭을 둘러싼 전설에 대해 듣게 된다. 이 이상하고 복잡하게 얽힌 고리와 꼬임을 푸는 사람이 아시아의 왕이 될 운명이라는 예언이 있었다. 알렉산더는 이 이야기에 매료되었고 자신이 풀 수 있도록 매듭을 지어달라고 요청했다. 알렉산더는 매듭을 풀기 위해 골몰했지만 밧줄 끝을 찾는데 실패해서 얽힌 타래를 풀 수 없었다. 그는 어떻게 하면 매듭을 풀 수 있을까? 제약 요인을 가지고 놀면서 매듭을 푸는 나만의 규칙을 만들어야지 라고 자신에게 말했다. 그리고 검을 뽑아 매듭을 반으로 잘랐다. 알렉산더는 아시아의 왕이 될 운명이었다. 현명한 바보는 문제를 가지고 놀 수 있는 권한을 자신에게 부여하면 다른 접근법을 시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종종 한두 개의 제약을 제거한다는 말이지만 때로는 정반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현명한 바보는 문제의 제약을 추가하는 것 역시 동등하게 자유로운 형태의 놀이임을 알고 있다. 사실 제약은 창작 과정에서 강력한 자극제가 될 수 있다. 촉박한 마감일과 적은 예산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청을 받아본 적이 있다면 많은 시간과 예산을 받았을 때보다 훨씬 더 수완을 발휘할 수 있음을 알 것이다. 제약은 우리가 기존 해결책을 뛰어넘어 사고할 수 있게 해주고 제약이 없었다면 찾지 못했을 해결책을 찾게끔 도와준다. 현명한 바보의 혀는 현명함을 잘 구현한다. 예리한 기지를 가지고 있으며 눈치가 빠르고 민첩하며 분별력이 있고 대상을 날카롭게 관찰할 수 있다. 거칠애와 가식을 쳐내려고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한다. 현명한 바보는 약속과 실제 행동이 다를 경우 관심을 일깨우는 일 또한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열심히 일하거나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사람들의 동기를 제거하고 모두에게 공짜 상품을 제공하려는 경제 체제가 그 한 예가 될 수 있다. 현명한 바보는 그런 체제가 공급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를 공공 서비스라고 비꼰다. 물론 또 다른 현명한 바보가 반대 의견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 문제는 활발한 토론으로 이어진다. 오만한 설계도 현명한 바보의 레이더망에 포착된다. 사용하기 쉽다고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사용자가 좌절하며 멍청하다고 느끼게끔 만드는 제품에서 종종 발견된다. 심지어 사용자들은 이런 제품을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만든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프트웨어를 포함해 놀라울 만큼 많은 상품이 이를 잘 드러내므로 조롱받아야 마땅하다. 현명한 바보는 이런 질문을 던진다. 현재 상황에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모순과 부조화와 위선이 보이는가?
당신의 생각을 지배하는 신조나 정치적 견해가 있는가?